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난 경험을 통한 지역 혁신. 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재난을 그저 아프고 힘들고 지우고 하는 어떤 의미로 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의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추모사업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세월호가 터지고 새로운 안산,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저희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제가 책 3권을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자료들을 좀 묶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료집을 또 나눠드렸었는데, 보신 분들은 또 여기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화된 재난,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리역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이렇게 있었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어야 되지 않나. 2014년도에는 이런 대형 재난이 있지 말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77년도 이리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형 재난은 사실은 끝났어야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성수대교와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의 엄청난 이런 대형 재난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호 사고라는 참담한 이런 사건까지 사실은 생겼습니다. 늘 극복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적인 어떤 문제가 있죠. 율리백이라는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분이 글을 썼어요. 위험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해서 더 극변화된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재난들을 우리가 같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분이 책을 만들었었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어떤 재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리역 폭발 40주년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대형 재난의 어떤 시초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이리역의 지금까지 어떤 경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어떤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회고를 좀 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재난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건으로 사실은 바라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재난 현장의 어떤 아픈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죠. 1944년도 올해 전 세계에 일어난 재난들을 한번 지금 이제 요 표시를 한 겁니다. 77년도에 이리역뿐만이 아니라 세월호까지 다양한 재난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베카 솔릿이라는 이 저자는 앞서 발생했던 재난 현장들을 직접 다 다녔습니다. 재난 현장들 다녔고요. 기자인데요. 어떤 거를 관찰했냐 그러면, 늘 우리가 사진 찍는 거는 힘들고 우울하고 상처받는 어떤 모습들만 기록을 하잖아요. 이 레베카 솔릿은 뭘 했냐 그러면, 그 재난 사고 현장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챙겨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찾았습니다. 그걸 바로 혁명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유토피아, 희망, 밝음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70년 그 당시 때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 음식 나눠주고 챙겨주고 가까이 있었던 그 마음, 사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난사고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했었던 그 마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 있습니다. 책 제목도 보면요, 파라다이스 빌드 인 헬입니다. 지옥에서 등장하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재난사고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 저자는 관찰을 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익산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고 밝혀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어떤 미래의 익산을 만들어가는 데 큰 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이라는 유명한 석유 팔아서 돈 번 엄청난 큰 재벌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재난을 경험하고 아픔이 겪은 100개의 도시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 공모를 저작년에 했습니다. 네, 했고요. 저희 안산도 당시에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예, 미국에다가 응모를 했는데 사실 안산이 그 당시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힘들었는데 당시에 국내에서는 서울하고 경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한테 밀려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 100개의 도시에는 선정이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됐든 이걸 극복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100개의 도시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세월호의 아픔을 갖고 있던 안산과 익산의 어떤 경험들 전 세계에서 공유를 못한다면 우리끼리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시작의 자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승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극복, 회복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지금 현재 안산에서 하고 있고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먼저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2014년도에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총 304명의 희생자가 세월호 사고로 발생이 됐고요. 거기서 250명이라는 아이들이 3개의 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동에 250명이 희생이 됐다고 하면요. 거의 옆집 건너 옆집은 거의 한 명씩 다 희생이 됐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의 아줌마들, 길거리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등등 그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사실은 다 있었죠. 그만큼 사실은 힘들고 아픔이 있는 도시 안산에 대한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저하고 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들이 점점 흐르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 같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자라는 게 아니라 기억은 하되 새로운 마음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같이 조금 만들어 가보자 라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 가족들의 모습이 항상 광화문에 가서 투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 주민으로 안산에 살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기록하고 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가족들 곁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곁이라는 단어를 썼고 항상 늘 가까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춘 거는 6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67이 뭐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오해와 언론에 미치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그만해라 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67일이라는 숫자, 그날 동안만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었던 날입니다. 아이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촛불을 들었던 67일 시간 동안은 안산 시민들은 매일매일 촛불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복잡한 문제들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당시 때 우리가 67일 동안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자, 찾자 하는 거에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 여기가 이제 세탁소가 희생된 우리 아이가 있던 집인데 그 세탁소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때 우리 가졌던 그 이웃들의 모습들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택시들 무료 배송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무료 배송을 사실은 무료 수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같이 조문을 하고 했었던 그 다짐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알리고 찾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참석했었던, 활동했었던 그분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게 40년 이후에 지금부터 우리 익산에 나아갈 방향으로 사실은 찾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는 누구랑 하느냐? 유가족분들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유가족분들이 기억하고 찾고 그 다음에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억저장소라는 공간입니다. 단원고 바로 앞에 있는 공간에 기억저장소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기억과 흔적들을 보관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기억 전시관입니다. 저장소 안에 있는 전시관이고 이 위에 보이는 네모난 거 이게 아이들의 유품,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지금 해서 누구든지 와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하는 그런 공간들을 직접 하고, 이 공간에 대한 운영은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약속의 길이란 이름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분향소가 있는 공간에서부터 단원고가 있는 그 길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가족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산책길 같은 거죠. 저희는 약속길이라고 하는데 그 산책을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당시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또 미래를 같이 그리게 되고요. 하는 식의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남긴 책, 단원고 약전이라는 책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 공유하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잔동이라는 마을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마을입니다. 거기는 단원고가 있었고요. 고잔동 마을에서도 당연히 기억하고 싶어 하고 잊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세월호 가족들이 같이 해서 이 고잔동이라는 이 동네를 생명 안전의 어떤 메카로서 조금 만드는 어떤 선포식을 좀 해보자 하고 지금 해서 마을 축제입니다. 동해에서 많은 축제들 하잖아요. 동해에서 하는 그 축제에서 소중한 어떤 의미를 담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행사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극단 배우가 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해총, 익산민해총에서도 계시는데 저희는 안산민해총에서 이거를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분들, 우측에 계신 분들이 다 가족분들입니다. 가족분들, 어머니들이 직접 배우가 돼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그 당시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안산 시민들, 전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어떤 의미를 담은 연극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인 어떤 순회 공연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세월호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이웃들의 소중함을 사실 알리는 그런 활동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랑 피크닉이라는 이름을 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만드는 축제입니다. 유가족이 뭔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경직되고 조심스럽고 거기 가면 왠지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추모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하고 일상 속으로 사실은 파고들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단순히 아니거든요.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요. 기억을 계속하고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이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피크닉, 소풍인 거죠. 그래서 분향소가 있는 바로 그곳에 가족분들이 직접 이 축제장을 열어서 이웃 주민들을 만나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눠주고 하는 식의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도 되고요, 노래를 들어도 되고요, 춤을 춰도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추모와 기억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마을들, 이 세월호, 안산의 도시가 세월호로 너무 국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고잔동이라는 마을은 세월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싫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연극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거리 연극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늘 이동하고 있고 아이들이 등교했던 그 학교 가는 길을 테마로 해서 거리 연극을 만들었고요. 연극 배우들이 당시의 추억이 묻어져 있는 그 장소 곳곳에서 이렇게 연극 공연을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 공연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요.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길, 희생된 아이들의 어떤 기억이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학교를 갔을까 하는 재미난 이야기로 가족분들하고 공유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냐 그러면 마을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이 마을은 주민들이 살았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세월호 얘기 그만해라. 우리가 그전에도 살았고 우리는 고잔동 주민이야. 고잔동이라는 마을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마을이 있었고 세월호 이후에도 마을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담은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 시민 1000명이 이제 한번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1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새로운 안산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는 토론회를 현재 저희가 한번 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있습니다. 익산도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론화를 하는 거죠.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건 역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 경각심 차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아픔을 삭히고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연대감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힘들을 조금 저희가 받아서 생명안전도시라는 어떤 선언문을 선포를 했습니다. 가족과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과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정책 비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어떤 방식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이제 도시재생, 지역 변화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재생을 논하는 순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저는 재생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트렌드에 조금 부합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4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축적해왔던 그 경험이 아마 이 도시재생으로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도 이제 시작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밖에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움직임도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좀 진지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조금 돼야 되겠다는 좀 판단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첫 번째로 뭘 했냐? 도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메가 이벤트였습니다. 큰 행사. 근데 축제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정원문화박람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순천 정원박람회 많이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원박람회 행사를 이 공간에서 한번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월호 마을이라고 불리웠던 그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정원이라는 매개체가 들어가면서 마을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을이 바뀌었고 주민들도 늘 노란 색깔에 너무 익숙했고 거기에 많이 노출됐던 그런 모습들이 다채로운 이 꽃의 색깔들을 접하면서 다시 마음들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분들은 세월호의 가치와 의미 그런 것들을 많이 전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안산 시민들과 이웃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안산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아직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들렸었고요. 그 이외에 조금씩 변화돼야 하는 새로운 것들을 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와 국가의 경쟁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이 브랜드가 되고 마을의 어떤 것들이 가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이미지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마을에 대한 이미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브랜딩 전략이라든가 방향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18 광주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광주에서도 이번에 이제 택시 드라이버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광주에 갔으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꽃잎이라는 영화, 이정현이 나왔던 그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택시 운전사까지 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은 대중화를 갖기, 5.18 광주에 대한 대중화를 갖기에는 오랜 시간이 사실은 걸렸던 거죠. 우리도 1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서 새로운 광주의 모습들이 지금 모두가 공감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광주에서는 5월길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주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5월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5월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워싱턴 쪽에서 어떤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 공간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기억 공간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9.11 테러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184명의 희생된 그 탑승객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 벤치 공간을 만들어 있고요. 그 공간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그냥 조형물로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억 공간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미국의 폭탄 테러가 있었던 그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박물관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또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이제 고민형을 놔둘 수 있을 만한 어떤 추모 공간으로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익사하는 역의 어떤 도시재생의 방향을 풀어나갈 때도 이런 흔적들, 저도 이게 둘러봤었거든요. 처음 와서.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40년 전에 그 기억들이.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크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만들어졌던 안전 테마파크입니다.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름부터 이제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미안의 어떤 합의라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유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명칭을 조금 바꾸자. 정말 제대로 된 기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그 다음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과 같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럼, 논의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리들 많이 하면서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어떤 거버넌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익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늘 옆에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돕는 자를 돕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누구도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을 승화시켜서 지역 혁신을 만드는 거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시도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에서 우리 안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